당신은 혹시 이런 적이 있었나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공허 한 뿐이었던 순간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희생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멀어져 가던 그 이상한 역설, 그때 당신은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더 사랑해야 할까?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것. 문제는 내가 너무 사랑해서도 아니었다는 것. 진짜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보니 결국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내 마음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지 못했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허전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 빈틈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다 보면 오히려 더 평범하고 더 피곤한 사랑에 갇혀버린다고. 왜냐면 그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런 인간의 내면을 오래 연구했습니다. 그는 직접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소비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확장시켜주는 사랑을 선택하게 된다고. 자신을 온전히 껴안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 참 많이 듣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기애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떠올리며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더 이상 자신을 소모품처럼 쓰지 않는 힘. 누군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꾸미고 숨기고 왜곡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따뜻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낮은 가격표를 붙인 물건은 누구나 쉽게 집어들고 쉽게 내려놓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가격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누군가가 쉽게 다가오고 쉽게 떠납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깊이 존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을 때 그때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 사랑은 나를 소비하거나 이용하거나 잠시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랑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라도 있으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다고. 그 말 속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하고 피곤한 사랑에 끌리지 않는다는 것. 가벼운 관심이나 불안한 애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압니다.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 내 안의 힘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때 나는 사랑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든 혹은 사랑이 너무 어려워서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포기해버렸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아마 조용한 깨달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사랑한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순간이었음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찾아온 바로 지금 당신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나 나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힘, 평범한 사랑을 거부하는 눈, 그리고 나와 진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새로운 에너지.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뒤흔드는 변화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들리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사실 아무렇지 않아. 이런 말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왜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보아주지 않을까? 왜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할까? 그런 묵직한 의문이 자꾸만 올라왔을 겁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일, 아이의 진로시댁과 친정의 관계,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내 감정은 늘 뒤로 미뤄지고 내 마음의 자리는 늘 비어 있었죠.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그 온기에 쉽게 끌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 작은 기대들이 나를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마음이 휘청거렸습니다. 불안이 한순간에 밀려오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혹시 버림받는 건 아닐까? 그렇게 끝없는 자기의심에 빠지곤 했죠. 윤근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흐름을 아주 깊이 탐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명확히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의 사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그림자를 인정하지 못할 때 나는 남에게 내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림자란 내가 숨기고 싶은 모든 것. 내가 추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그 부분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타인의 인정에 더 목말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결핍의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비어있는 감정을 채워줄 존재를 찾는 것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피로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이런 진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 갈등을 피하려고 내 감정을 계속 숨겼다는 것, 남의 기대와 요구를 먼저 들어주며 내 자신을 점점 잃어버렸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이용당하거나 더 쉽게 지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롭고 허전했을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조용히 참고 견뎌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시키며 사랑을 유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관계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내가 선택하는 사랑의 질도 달라집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외로운 순간 가정 안에서도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이런 감정들은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 시간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리고 내 감정이 보이고 내 욕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사람도 달라지고 내가 허용하는 경계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아닌 나를 확장시키는 관계만 남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중요한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익혀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내면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설렘일까요? 기대일까요?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떠올리면 따뜻함을 먼저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불안이 훨씬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 혹시 나는 사랑받기엔 부족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사랑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내가 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는 의식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감정과 기억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관계에서 상처받는지까지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불안한 사랑, 쉽게 흔들리는 마음, 사소한 말에도 아프게 반응하는 감정들은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내면의 패턴이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젊었을 때는 잘 몰랐던 사실을 이제야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처럼 보였던 감정에 많이 끌렸다는 사실. 그 감정의 바닥에는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 있었다는 사실. 외롭고 허전하니까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했고 그 절실함이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붙잡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때 우리는 상대가 내게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 사람이 주는 관심이나 나를 필요로 하는 듯한 느낌에 더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외로움과 불안을 견디기 위해 만든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후회입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까지 노력했을까? 왜 나는 나를 그렇게까지 희생했을까? 왜 나는 내게 맞지 않는 사람에게 그토록 마음을 줬을까? 하지만 다른 하나는 아주 조용한 성장입니다. 그때의 나를 이해하게 되는 것. 그때의 나는 사랑을 잘 몰랐고 사람을 보는 눈도 부족했고 외로움을 견디는 힘도 약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을 선택하는 방식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순간 그 관심에 쉽게 취해버립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그 온기가 너무 달콤해서 그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감정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사랑은 누군가의 관심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 아니면 차분하게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심심해서 외로워서 그냥 옆에 있어주니까. 그런 이유로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힘.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이런 힘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참고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줘도 그 따뜻함이 희생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마음속에서 크게 울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오래된 패턴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희생으로 얻는 사랑은 결국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할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약해지는 한마디에 흔들렸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차분하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 관계 안에서 편안한가?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의 마음이 더 깊어지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 내면의 목소리와 맞지 않는다면 조용히 뒤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랑에 끌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랑 대신 삶을 확장시키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라지고 관계의 깊이가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완벽하거나 고귀한 것이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내가 혼란스러우면 사랑도 혼란스럽고, 내가 불안하면 사랑도 불안해지고,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면 사랑 역시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분석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 왜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까? 왜 자꾸 밀고 당기기를 할까?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의 문제는 대부분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 왜 나는 늘 나보다 조금 차갑고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걸까? 왜 나는 늘 상처가 예상되는 관계로 향할까? 이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오래된 기억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기 위해 애써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사랑은 노력해야 얻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무의식 깊이 자리 잡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 노력 없이 날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조금 애써야 겨우 마음을 주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더 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밝고 헌신적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쉽게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고 참는 법을 먼저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익숙하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는 서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사랑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윤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면에 있는 상처와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의 사람과 상황을 끌어온다고. 즉, 내가 외로움을 직시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리고, 내가 낮은 자존감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고, 내가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항상 떠날 것 같은 사람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잘못 배운 패턴을 새롭게 다시 써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중년 여성들은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누르는데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관계에서 더 예민한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기도 하며 낮은 기준의 사랑을 견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 기준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상처받으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나이에 어디 다른 사람을 만나겠어. 누군가 곁에 있기만 해도 난 다행이지. 이런 생각들이 평범하고 피곤한 사랑에 나를 가둡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이 지속 가능한 관계인지, 그 사람이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계속 지치게 만드는지,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누군가의 관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원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관계인지, 내가 평온해지는 관계인지, 내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관계인지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끌려오는 사람의 유형이 바뀝니다. 불안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안정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면이 바뀌면 사랑의 방향도 바뀝니다. 내가 내 그림자를 인정하고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찾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결핍을 자극하는 관계가 아니라 삶을 성장시키는 관계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중년의 시기에 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삶을 다시 정리하고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대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내가 내게 어떤 대우를 허용할지, 이 모든 것을 재정립할 수 있는 삶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문을 여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이 됩니다. 의존이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지금 서서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고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고 계산하거나 분석할 필요도 없다고 하지만 실제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질은 상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랑을 두 가지 방식으로 대합니다. 하나는 금방 불안해지는 사랑, 다른 하나는 자꾸만 희생하게 되는 사랑. 이 두 가지 모두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불안해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상대의 작은 말투 변화에도 흔들리고 상대가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온갖 상상을 하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런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 두려움과 불안을 관리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 희생하는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대가 어려워하면 내 마음부터 챙기지 않습니다. 상대의 기분이 나빠지면 먼저 사과하려 하고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점점 없어지고 상대만 남습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사랑의 방식 사이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온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사랑에서조차 자신을 잃어버리는 방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랑을 끝내야 할 시기입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삶을 함께 안정시키는 관계, 서로에게 평온을 주는 관계,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융의 사상을 보면 사랑은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무의식을 비추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 그래서 어떤 관계는 나의 상처를 더 자극하고 어떤 관계는 나의 성장을 돕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를 자극하는 관계에 머물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성장을 돕는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랑을 선택하며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요? 이 부분이 바로 중년 이후에 사랑이 달라지는 핵심입니다. 우선 자기 사랑이 깊은 사람은 사람을 선택할 때 감정의 강도보다 감정의 안정성을 봅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랑을 선택하기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랑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흥분과 설렘은 잠시지만 평온함은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지, 자기만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지, 감정의 경계를 넘지 않는지를 섬세하게 관찰합니다. 이것은 까다로움이 아니라 내면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년 시기에는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마음이 한번 크게 다쳐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이 신중함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깊어질수록 끌리는 사람의 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다정해 보이지만 오묘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 사람 말은 따뜻하지만 행동은 불안정한 사람, 자기중심적이지만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끌렸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안정되면 불안의 자극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정하고 꾸준한 사람,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 상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분들은 이 변화를 아주 뚜렷하게 경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순간이 옵니다. 예전 같으면 설렜을 상황인데 이제는 전혀 설레지 않는 예전 같으면 마음이 흔들릴 만한 말인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변했구나. 그 변화는 자기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평범한 사랑을 벗어나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랑,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랑, 당신의 내면을 확장시키는 사랑이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지금 이미 당신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작은 감정들입니다. 그동안은 무시했던 감정, 참아왔던 감정, 말할 용기가 없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이 불편했는데도 그냥 넘어갔던 일들,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울컥했던 순간들, 상대가 조금만 화를 내도 마음이 갑자기 왜소했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오랫동안 스스로를 지켜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기 사랑이 시작되면 이 감정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넘기는 것이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이 나를 지키기 위한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고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이 부분을 배우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걸어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참고 부모의 기대에 맞추고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고 자식의 감정을 먼저 챙기며 살다 보니 자기 감정을 돌보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감정이 폭발하듯 올라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깊이 상처받거나 오랫동안 눌러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감정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스스로를 억눌러 왔다는 증거입니다. 융의 사상에서는 억압된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의식 위로 떠오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떠오르는 순간은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자기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못난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까?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일까?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감정의 폭풍이 점점 잦아듭니다. 마치 그동안 외면받던 마음이 이제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얻는 것처럼 내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관계에서도 이 변화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전에 나는 상대의 기분을 우선했고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관계의 균형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려 하면 예전처럼 조용히 넘기지 않습니다. 나도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보면 미안하지만 이렇게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잃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이런 태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착한 사람, 참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배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착함은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면서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내가 지칠 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모든 에너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 삶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만 내 옆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 나의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지 않고 나와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만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결국 자기 사랑은 관계를 선별하는 힘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만 내 삶에 남게 하고 불필요한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와 맞는 사람들만 남는 아주 편안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에서도 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누군가의 표정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담담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상대의 감정이 중심이었고 상대의 말이 기준이었고 상대의 관심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자기 사랑이 깊어지면 이 모든 기준이 조용히 바뀝니다.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이 변화를 경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흔들렸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같은 상황인데도 내 마음이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도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는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간관계의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끊지 않아도, 일부러 밀어내지 않아도 자기 사랑이 깊어지면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나는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았고, 상대가 무심하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상대가 떠날 것 같으면 더 붙잡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감정 뒤에 숨어 있던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차가운 태도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멀어지려 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 하면 침착하게 거리를 둡니다. 이런 선택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내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태도에 있지 않고 내 안의 평온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조금씩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가족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주변이 원한다는 이유로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추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미뤄왔다면, 이제는 내게 맞는 것,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을 조심스럽게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진짜 나의 취향, 진짜 나의 욕구, 진짜 나의 감정을 다시 발견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남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자기 사랑은 자기 재발견의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삶의 방향을 누구를 위해 정하고 있는지 다시 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자기 연민과 자기 이해가 깊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융은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어둠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둠이란 부족함, 두려움, 상처, 불안, 그리고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의 진짜 모습들입니다. 자기 사랑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이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어둠 속에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감정이 나를 흔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진짜 나의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엉켜있던 감정들을 풀어내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시작되면 사랑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랑을 붙잡지 않고, 누군가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내 마음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온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천천히 내게 맞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사랑, 내가 깊어지는 사랑, 내가 편안해지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평범한 사랑이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나는 이제 나를 소모시키는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바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큰 깨달음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저녁,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서서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관심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이 나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차분히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이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를 위로하고 있는 걸 깨달았다고,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고 있는 나를 보았다고, 그 순간 눈물도 났지만 묘하게 편안했다고,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사랑을 화려하게 포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최고라며 자신을 다독이고 내가 특별하다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기 사랑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 사랑은 상처난 내 마음을 억압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아직 아픈 나를 미워하지 않고, 아직 부족한 나를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 아직 외로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중년의 시기는 삶을 다시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많은 감정과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가족을 책임지며 쌓인 부담 관계 속에서 얻은 상처 스스로에게 건 기대,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칭찬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시 끌어안는 일입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의 나는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해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이해, 그 이해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가벼움은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천천히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내려놓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내려놓고 사랑받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믿음을 내려놓고 지금까지의 삶을 조용히 차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데서 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새로운 자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나는 예전보다 조금 느리고 조금 차분하고 조금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완성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끌렸으며, 내게 호감 보이는 사람에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나의 삶을 존중해 주는 사람, 내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짜 마음이 갑니다. 감정의 진폭이 큰 사랑보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사랑.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태도가 편안한 사랑. 열정적인 고백보다 꾸준한 행동이 보이는 사랑. 이런 사랑이 이제는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수록 사랑에 대해 조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관계를 찾지 않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을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평범한 사랑이 더 이상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때는 혼자 있기 싫어서 떠날까봐, 겁나서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니까 그런 이유로 사랑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랑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나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게 뿌리 내립니다. 이 사랑은 뜨겁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래갑니다. 이 사랑은 나를 번쩍 들어올리는 대신 단단히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많은 중년 여성들은 이 사랑을 인생의 후반부에서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알 것 같다고. 그 말은 절대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든, 지금 어떤 관계를 겪고 있든,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사랑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준비되면 사랑도 함께 준비됩니다. 사람은 내면이 달라지면 끌려오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결핍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붙잡는 사랑이 아니고,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랑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랑은 당신이 성장한 만큼 깊고, 당신이 치유한 만큼 따뜻하고, 당신이 자신을 이해한 만큼 건강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용한 어느 날,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자 평범한 사랑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내 삶에 맞는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 삶의 두 번째 봄입니다. 당신 자신을 껴안은 순간부터 당신의 세계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을 더 깊고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